그럼 다시 나갑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윤석열 내란 사건 첫 번째 형사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에서도 참 열받았습니다만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면 더 열받지 않을까 조금 우려도 되네요. 자, 강지호 기자. 두 번째 들어가려니까 벌써부터 약간 좀 목이 메이는 것 같고 열이 밑에서 이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뭐 시작부터 열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말 열받는 내용 많았다고 들었어요. 특히 맞습니다. 윤석열 말하는 내용 그 1시간 반 가까이 떠들었잖아요. 그 내용이 정말 열받는 내용이 많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모든 내용을 다 부정하니까요.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그 범인들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그렇죠. 그 의미가 뭐다 약간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는데 윤석열은 다 아니다. 그런 거 없다. 배째라. 요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른 재판에서는 사실관계 인정해요. 누군가를 체포조가 있었고 아니면 국회를 봉쇄했고 이런 것들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정했네.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진짜 뻔뻔스러운 놈. 제 생각엔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군 이래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아니 옛날에 12.12 내란 그거 재판을 할 때 중계방송이나 뭐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참 뻔뻔스럽더라고. 전두환 노태우도. 그래서 그때도 보면 뻔뻔스럽다 했는데 이건 여기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양반처럼 보인다니까. 이게 전두환도 되게 꼴배기가 당당해 보이니까. 근데 전두환보다 얘가 더 꼴배기 싫은 게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뻔뻔한데 인정을 했고 이 사람은 뻔뻔한데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뻔뻔한데 뭐 잘못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전두환은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니는 그렇게 안 하고 될 것 같아? 너도 똑같아 임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받았거든. 그렇죠. 그랬는데 윤석열은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야, 단군 이래 이렇게 뻔뻔한 새끼는 처음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썸네일도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자, 하나하나 그럼 짚어볼게요. 맨 처음 나오는 게 제가 맨 처음 이 촉보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계엄을 선포했는데 군정 선포가 아니라서 쿠데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계엄은 했지만 쿠데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계엄과 군사 쿠데타에 대한 이 개념을 본인이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계엄하고 쿠데타하고 다르다. 그렇죠. 계엄과 쿠데타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 이건 엄연히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물론 하고. 계엄이 다 쿠데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엄이 쿠데타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케이스를 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계엄하고 쿠데타는 다르니까 나는 계엄을 했을 뿐 쿠데타는 아니다. 이랬단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경고성이었다, 메시지성이었다. 그 국민들이 내가 이 계엄을 함으로써 이제 스스로 이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야당들이 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본인이 참을 수 없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감사원장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 이창수. 이창수랑 이제 탄핵 관련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계엄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중앙지검장 기껏해야 검사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검사들은 차관급이라고 얘기를 하나 실제로 보면은 실국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급 내지 2급 공무원에 해당되는데 그거 하나 잘랐다고 그게 왜 쿠데타 사유가 왜 그걸 가지고 계엄을 한다?
난 이해가 안 되네. 특히나 이 민주당 그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더 분노를 했었는데 민주당한테 불리한 사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사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수색을 하려고 했었대요. 조사를 하려고 했었대요. 감사원장이. 근데 이제 여기서 민주당이 이제 찔리니까 탄핵을 했다라는 거죠. 사드 문제와 관련된 일을 민주당과 관련이 돼 있는 탄핵을 건데 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한 것이다. 본인이 다른 것들까지 참았는데 만약에 이 감사원장 탄핵을 민주당 쪽에서 안 했으면 계엄을 안 일으켰을 것인데 그 탄핵까지 갔으니까 내가 경고성으로 메시지성으로 계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들을 알아가지고 스스로 좀 저항할 수 있게 만들기 아니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지가 왜? 근데 본인은 헌법상 그 기관장, 그러니까 헌법 기관장이라고 하거든요. 헌법 기관장을 탄핵하는 것 자체를 뭐 용납할 수 없다. 좀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또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 뭐라고?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되게 황당하네요. 그렇죠. 정말 기가 차는 게 내란이 아니다. 계엄을 선포했으면 내란이 아니다. 군정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계엄과 쿠데타는 완전히 다른 거다. 계엄을 갖고 쿠데타, 내란하고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 판단을 멀리 떠난 게 된다. 참네. 우리 군을 군정과 쿠데타에 활용한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일시적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해도 일시적인 것이지. 자, 그래서 자기는 그거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게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저기도 나와 있듯이 본인의 인식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장기 집권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은 근데 쭉 얘기를 설명을 하면 본인은 애초부터 장기 집권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장기 집권 할 생각이 있었다는 말로 들려요. 저도 그렇게 들려요. 포고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장기 집권했을 거면 왜 이렇게 적었겠느냐. 그리고 이게 상해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따를 수가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쿠데타라는 게 법을 지키면 쿠데타입니까? 그렇지. 법을 지키면 쿠데타냐고요. 근데 본인은 그 사람을 뭐 구성해가지고 체포조를 만들고 이런 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체포가 안 되고 그리고 계엄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기들이 제대로 안 했는 이유가 뭐 상해법도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 경고성 계엄이기 때문에 실시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지금 한동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고성 계엄이란 말이 나오니까 한동훈이가 피식 웃으면서 계엄을 경고성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엄이 뭐냐면 사실 계엄이 군정 선포를 하는 걸 계엄이에요. 네. 군정 선포하는 게 계엄인데 계엄 선포했으면 군정 실시하겠다는 걸 의미인데 그게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예요. 이게 뭐냐? 외적의 침입이 있다거나 외적의 침입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엄청난 혼란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군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사상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비롯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 계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군정 선포기 때문에. 근데 계엄 선포했지만 메시지성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렇죠. 국민한테 주는 메시지성 계엄 이 말도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럼 지가 내면 되지. 그렇죠. 네가 내면 되고 헌법재판소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열받는다고 계엄하지 말라고 만들어 두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군대를 끌어와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런 중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정치적으로 엄청 정치 세력끼리 정면 충돌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합헌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만들어둔 게 헌법재판소란 말이에요. 헌재로 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가 왜 탄핵을 해? 뭐 왜 그거 가지고 계엄을 해? 그거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내란이라는 걸 의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새끼 이거는 뚫린 주둥아리라고 막 설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통했나 보네. 이 말이 통했나 보네요. 제 생각이 통하진 않는데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면 믿게 되잖아요. 리플리처럼.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저는 제일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계엄 선포는 했지만 군정 실시를 안 해서 그래서 이게 그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이대훈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게 되게 좀 쇼킹했었고 사실 세세하게 다 들어가 보면 뭐 공소장이라든지 삼성동 안가라든지 김영영 임명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다 디테일하게 다 반박을 합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그렇죠. 진짜 이런 걸 보고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게 꼭 짚고 싶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엄이라는 것은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을 선포하는 것을 계엄이라고 그래요. 이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은 청나라 때 한자 사전인 정자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적장지 설비왈 계엄. 적이 가까이 오니까 적이 침략을 하니까 그것을 방비하는 것을 계엄이라고 하고 적퇴 소야 비 그러니까 적이 물러서서 그 방비를 푸는 것을 왈해엄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침략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계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계엄이라는 걸 마샬로우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예. 왜 마샬로우라고 하느냐면 이 마르스가 사실은 전쟁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의 신, 마르스. 우리가 마르스라고 하잖아요. 마르스. 그러니까 마르스가 선포한 법률, 명령, 이 말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신이 통치를 위해서 선포하는 명령이니까 뭐겠어요? 이게 바로 군정을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존의 통치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오로지 군정을 선포하겠다, 실시하겠다. 이게 바로 마샬로고 계엄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군정 선포하는 것 자체가 계엄령인데 군정 선포 안 했으니까 계엄령 아니 뭐 쿠데타가 아니다. 아, 나 미치겠네. 이 새끼 그래서 뭐라고 이게 검사들이 흔히 쓰는 궤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설명을 쭉 합니다만 들으시면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순환 논법 같지 않아요? 아,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자꾸 논리가 뱅뱅 돌잖아. 예, 그렇죠. 이게 나 진짜. 진짜. 참. 이런 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검사들이 분리할 때 쓰는 수법이에요. 검사들이 지들이 분리하면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말장난 가지고 국민들과 법정을 희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을 실시하니까 민간인을 군인 취급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 영장에 잡아넣듯이 시민들을 감옥에 쳐넣겠다. 그래서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 법원이나 영장 제도가 중단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근데 이게 군정이지, 달리 군정. 그렇죠. 일반인 민간인들을 군인 취급을 해서 군인 영장 잡아넣듯이 일반인들도 영장 잡아넣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럼 이게 쿠데타지, 달리 쿠데타야? 그래서 실제로 뭐 영연백이라든지 아니면 그 계획 중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영창 집어넣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속속들이서. 근데 본인도 그런 내용들이 약간 불편했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막 판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측에서 이제 공소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증인에 대한 내용에서 본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치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저기 앉아 있는 방청객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씨, 지가 제일 저기 뭐 머리 이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제일 좀 문제가 있지. 남들 왜 국민들이 개 돼지야? 그리고 이제 검사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많이 들어본 얘기. 검찰이 법정에서 늘 쓰는 말이잖아요. 예. 지들이 조금
논리가 딸린다든지 그렇죠.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은 이재명 정치하고 있다면서 법정을 정치화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뒤바뀐 거죠. 피고인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가 아직도 검사인 줄 아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사는 나라가 있죠. 어디죠? 예. 그렇게 사는 나라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종북 반국가 세력은 바로 윤석열인 거예요. 지가 마치 김정은처럼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새끼가 말이야 뭐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한다 이러니 진짜 자 이제 열받다 보니까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자 또 무슨 얘기를 했나요?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이 말했던 거는 뭐 전에도 말했지만 공소장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공소장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검찰의 모두 진술은 계엄령이 시작된 12월 3일 10시 30분 경부터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상황을 나열식으로 작성을 했다. 12.12나 5.18 사건도 내용이 이렇게 길지 않았었고 나는 비폭력적으로 진행을 했었다. 비폭력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계엄은 비폭력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이 겁을 먹어가지고 검찰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하고 검증 없이 공소장이 반영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얘기 말고 다른 사람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검찰한테 쫄아서 그랬다. 그렇죠. 지가 왜 검사했잖아. 본인이 검사를 했잖아요. 지 맨날 그렇게 식으로 했나 보네 그러면. 그렇죠. 하기사 윤석열 유명했어요 옛날부터 피의자 협박해가지고 진술 받아내는 걸로. 예. 옛날에 그 신정아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 진술 조사 받다가 오줌 쌌다는 얘기까지 해요. 그 놀래가지고. 정도로. 네. 지가 그랬기 때문에 남들도 그러는 줄 아는 모양인데 물론 검사들은 똑같습니다만 결국에 윤석열 진짜 참 지나 똑바로 하라 그래. 진짜.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게 잘못이라는 건가요? 사실 이 공소장을 요즘에 언론에 다 퍼져 있거든. 윤석열 네. 공소장은. 그럼 되게 디테일하게 잘 적어져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변호사 측이라든지 윤석열은 뭐라고 그러냐면 공소장에 특정이 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기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특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방어권에 침해를 당한다라는 뭐가 거예요. 특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럼 뭐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지들도 특정을 못 시키고 있네 그러면. 그렇죠.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끔 공소장 읽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느 공소장보다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윤석열 공소장이거든요. 제일 깔끔했어. 내가 깔끔해요. 역대 본 것 중에서 제일 깔끔했어.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은 그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특정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뭐 출처를 밝혀 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 측에서 요청을 좀 해주시라. 그러면 검사가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데 네. 진짜 황당한 게 자 윤석열이 박근혜를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예. 윤석열 한동훈이가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박근혜 공소장이 얼마나 몇 장 된 줄 아세요? 몇 장이에요? 예, 200장이 넘어요. 하... 200장, 200페이지, 300페이지씩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공소책이라고 불렀어. 공소장이 아니라 공소책이라고. 내가 그거를 밤새 읽고 또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가 박근혜 잡아놓을 때는 그래 만들어 놓고, 지 보고 지 거는, 근데 되게 깔끔했어. 깔끔하게 정리. 그러니까 몇 시에 누구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깔끔해요. 이게 무엇에 해당한다까지 그렇죠. 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온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를 해보자면 이제 경찰에서 조사한 게 있고 검찰에서 조사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유입이 돼가지고 검찰 측에 들어온 증거인지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위수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 증거다. 이제 왜? 위법 수집 증거면 이게 진짜 증거라도 쓸 수가 없잖아요, 재판장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절차에 하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 공수처에서 넘어온 게 위수중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에 넘어왔다라고 하면 그 공수처에서 언제 넘어왔는지 어떻게 뭐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거를 세세하게 다 적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지도 안 적어내놓고서 뭔 소리야? 그런 진짜 얘기를 웃기는 놈들이 하고 있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열받아. 또 예, 진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물을 마시면서 예.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열받으면 말이 빨라지면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정하려고 하는데 자 다음 얘기 또 넘어가 보죠. 또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아, 그리고 김용현 임명과 관련된 문제도 얘기를 합니다. 김용현 임명이 계엄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계엄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된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 비상 상태의 훈련이고 계엄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때도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임명이 됐었었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으니 신원식이 안보실장으로 되면서 자연스럽게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된 것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좋아. 이거 네. 여기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내용이 너무 많죠. 네.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군인들끼리 만났잖아요. 네. 국군의 날 행사에서 간단하게 군인들과 인사를 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아쉬워가지고 한남동에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계룡대 가고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내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김용현, 여인영, 곽종군, 이준우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난 군 장성들에게 국정과 외교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래요. 국군의 날 회동은.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예. 국가 비상사태나 계엄령 얘기를 했냐 안 했냐 문제잖아. 그런 얘기는 사실은 없었다는 거죠. 원래 본인이 그 군 고위급을 만나면 국정이나 외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래서 그 계엄령 얘기는 아예 안 했다.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계엄의 핵심 인물들이 김용현, 여인영, 각종 이진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아니라 나머지 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초대를 못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대통령이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는 중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줄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이 오라 그러면 군인들은 가야죠. 집에 갔다가도 뛰어오지.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예. 그래서 문제는 자기가 계엄령 얘기나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그렇죠. 예. 그럴 자리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인데 자리가 아니었다. 근데 참석자들은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심지어 김용현도 그 부분까지 인정을 했다고요. 예. 근데 윤석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뻔뻔스러운데? 그래서 본인이 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확 계엄을 하게 됐다. 이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그 이전에 막 준비하고 이런 게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즉흥적이었다. 약간 그런 느낌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계엄이 즉흥적이었다. 자, 그 다음에 예. 예, 그래서 윤석열이 계엄한 이유가 뭐냐? 그동안 비상 조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본인은. 하지만 헌법상 기관장인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과 간부들을 탄핵을 보면서 사법질서에 치명타를 주는 행위를 했었다. 그리고 이에 장기간 사법부에 마비가 됐었고 행정을 운영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감사원장이 사드 유출 등 야당에게 불리한 내용을 감사한다고 하니까 탄핵을 했고 이에 국민에게 알리고 직접 나서게 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를 사용했다. 이는 과거 군사조치와 쿠데타와는 다른 것이다. 만약 쿠데타였으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계엄을 실시했을 것이다.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고 소수의 인원을 질서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되게 웃긴다. 예. 아니 제일 황당한 것이 국민들한테 알리면 지가 그럼 담화문을 하면 되지. 그렇죠. 담화문 하면 되지. 그리고 계엄 선포하면서 그 담화문에 그 얘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알리고 싶으면 담화문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알리기 위해서 계엄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알리기 위해서 계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관 그 감사원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국가가 마비가 되면은
야당 대표를 지금 계속해서 몇 년씩이나 그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하는 건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그건 괜찮나? 그러니까요. 아, 지가 한 건 생각이 안 들고 그다음에 제일 또 황당한 게 사람 그 미리 다 보내놓을 거 놨을 거지 그 소수 인원만 보냈겠냐? 아니요, 다수 인원이었어요. 다수 인원이었는데 그 오늘 아마 그 증인으로 나섰던 그 수방사 네. 그 정성현 대령 같은 사람이 야 서강대교 넘지 마. 해서 그 다음에 특전사도 구여단인가 몇 개가 출동을 안 했다는 거야. 미적대가 일부러 출동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병력이 투입이 될 뻔했는데 안 된 거야. 소수의 병력만 넣은 게 아니라 더 많이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불발이었던 거야. 그랬는데 소수의 병력만 넣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한 게 뭐가 있냐면 소수 인원 중에서 본인이 그 했었을 때 맥시멈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 가고 심지어 그 대기 인원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1,000명이 동원됐다. 그 헌법재판소 그 작은데 그 간통도 안 되는 그 작은 데를 이 둘러싸는 것만 하더라도 10,000명이 필요한데 본인은 1,000명밖에 동원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의 인원을 동원한 것 자체가 본인이 계엄을 끝까지 끌고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야, 진짜 열받는다. 이게 이런 거예요. 네.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초기에 대량의 병력이 한꺼번에 동원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친위 쿠데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병력의 상당수가 전방에 배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병력을 빼올 수가 없어. 나머지는 다 후방에 있거든요. 후방 중에서도 훈련하지 않는 부대 현재 대기 뽑았을 수 있는 병력부터 끌고 오는 거야. 그걸 끌고 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출동을 거부했거나 출동했다가 주변에서 미적되고 있거나 그 저기 그 선관위 간 병력 중에 일부는 선관위 안 들어가고 주변에서 편의점에서 빵 사 먹고 막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숫자가 적었던 거죠. 그리고 국회에 병력이 적었다? 안 적었어. 안 적었어. 그 병력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따로따로 들어와가지고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들끼리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저지가 된 거고 병력들이 전부 다 우리 군인들이 되게 불편해했어. 자기들이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해야 돼? 표정 자체가 이거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그런 상태였고 경찰들도 우리가 멱살 잡고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말이야 지금 반란군의 편에 섰냐 니들이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 그러면 아무 소리를 못해. 아무 소리를 못해.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도 미치겠어요 이런다고 그랬다고. 근데 그때 동원된 그 경찰이랑 군 합치면 그것도 1,000명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본인이 그 김영현이 오해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현이 보고를 처음 했을 때는 비상계엄할 때 수만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윤석열이 에이 야 한 3,000명 정도면 그 2개 중대 정도만 투입을 해. 국회에 250명이거든요. 그 정도만 본인이 투입을 하라고 또 따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저 김용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 이건 사실 김영현한테 불리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김영현은 비상계엄 한다니까 수만 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상의 병력이 들어왔고 그리고 실제로. 이 국회를 봉사할 거면 거기가 3km니까 최소한 3,000명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 자식아 2개 중대 정도만 해.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군대를 몰라서 그래. 군대가 맨 처음에 하면은 소수의 병력이 제일 중요한 데를 장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병력이 축차 투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제일 중요한데 제일 정예 부대가 들어갔어. 707이 들어갔잖아. 그랬으면 제일 정예 부대가 들어간 게 맞아요. 그런데 후속 증원이 안 됐고 그리고 병력들 707이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 짓을 해야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애들이 미적된 거예요. 그래서 지 뜻대로 안 됐을 뿐이지 마치 지가 그렇게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막 열받아. 그리고 막 투입을 했잖아요 사람들.
이 국회, 민주당사, 음. 선관위, 여론조사의 꽃. 음. 근데 여론조사의 꽃과 민주당사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민주당사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민주당사 보낼 거면 국민의힘 당사도 보내야지 정상이잖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당사에는 안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사도 안 보내고 여론조사의 꽃에도 보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민주당사에 올 병력이 예, 서강대교를 안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온 거였어.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실 본인 원팀인데 그거 왜 굳이 보내? 왜 보내? 국민의힘 당사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라이 아니야. 진짜 한동훈 죽이려고 했었단 얘기야? 그러면 우리 그 말이만 되면 되는데 그 책방지 안에 있었잖아요. 윤석열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잡으러 민주당 잡으러 보낼 거면 한동훈도 잡으러 보냈어야지 이 말인가 그러면? 한동훈도 본인이 체포조에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럼 체포조에 넣었다고 하는 그 나중에 이제 노상원이 다 뒤집어 쓰겠네.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 꽃에는 군 투입된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실방으로 다 나왔거든요. 여론조사의 꽃 투입된 것 자체가. 그런데 이거에 없었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보내라고 말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그런 거 보내지 마라 지시를 한다던가 본인은 약간 다 말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황당하네. 자, 또 오늘 얘기 중에 제일 열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툭하면 모든 걸 자꾸 난센스 이런 말을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뭔데 자꾸 난센스란 얘기를 했다는 거요? 아 우선 그 최상목에게 전달한 종이 기억하십니까? 네, 최상목 그 메모, 최상목 예. 메모. 이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거 헌정을 무너뜨리는 쿠데타야. 그렇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안 했다 이거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말인지 우리가 하는 말인지 헷갈려요. 그러면 예. 최상목 메모는 최상목 그 메모는 뭐예요 그러면? 어떤 걸 내가 메모를 준 거냐면 헌정 최초로 삭감된 예산은 처음이야. 그거 관련돼서 검토하라고 준 거야. 그거는 굳이 그 밤중에 줄 이유가 없잖아. 그 밤중에 모여가지고 종이를 왜 줍니까? 개엄하는 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줬다라고 거짓말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민주당이 삭감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게 원래 예산안을 오면은 정부 예산을 삭감을 하고 네. 국회에서 증액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요. 예. 근데 증액협은 국회에서 증액을 못 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 증액을 해서 다시 갖고 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쪽은 깎고 한쪽은 늘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내 예산 깎을 거면 니들 증액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였어요. 앞뒤를 싹 잘라먹고 지가 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안 받아주겠다 하니까 깎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가 많이 깎였냐면 특활비가 깎였어요. 그리고 윤석열도 특활비 때문에 지금 빡돈 거였단 말이야. 특활비에 뭘 숨겨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특활비 깎으니까 그것 때문에 빡 들어가지고 특활비 깎으면은 야당 요구한 예산도 안 들어줘. 라고 해서 이 상황이 난 거거든. 예. 근데 그 내용은 싹 빼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서 윤석열이 이런 얘기하면은 바로 받아쳐야 돼. 우리는 특활비 예산 깎았을 뿐이라고. 그렇죠. 특활비를 깎았는데 뭐 딴 예산을 자꾸 하느냐고. 나머지 예산 니들이 깎은 거 아니냐고 라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 우리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이제 유해. 그렇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이재명 대표나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담 넘어 들어간 걸 보고 쇼라 그랬다며잖아. 오늘 그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 봉쇄하지도 않고 뭐 정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원식이랑 이재명이 쇼하느라고 사진 찍었다 담 넘어가는 거 정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국회의원 중에 그거 못 들어간 사람 누구 있냐? 많지. 많잖아요. 아니 그리고 내가 정문에 있었어. 그렇죠. 정문에서 들어간 그게 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그 경찰이 안 깔린 데는 국회 뒤쪽 밤섬 쪽에 조금 안 깔렸었어요. 근데 거기도 조만간 깔릴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야.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경찰이 추가로 이렇게 증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 증원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안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기동대를 끌어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기동대를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서울 기동대는 다 불러 썼어. 그러니까 경기도 기동대를 끌어와야 되는데 경기도 기동대 끌고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예.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계엄이 해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한 거지. 만약에 그날 아침까지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경기도에서 병력 들어왔어. 올라왔겠죠. 예. 시민들이 그리고 자꾸 이제 몰려드니까 경찰들보다 시민들 수가 많아졌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경찰들도 그 국회 전체를 막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건데 와 세상에. 그리고 또 두 번째 넌센스가 또 따로 자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갔고 그렇죠. 민주당 대표가 담 넘는 쇼를 했다. 사진을 이제 찰칵찰칵 찍은 거죠. 쇼하느라고. 쇼한다고 찍은 그렇죠. 거다.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재명과 우원식이 쇼를 했다라는 거죠. 윤석열의 주장입니다. 와 진짜는 못됐다. 진짜 못됐죠. 야 어디서 이런 진짜 이런 개새끼가 아씨 욕밖에 안 나오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윤석열이 잘해서 윤석열이 병력을 안 보낸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군인들이 가지 마라 라고 해서 안 간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현장의 군인들이 소극적으로나마 계엄에 저항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휘관들도 우리 이래도 되냐? 이거 불법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윤석열의 계엄이 실패한 거지. 윤석열 지가 잘해서 이 계엄에 실패한 게 아닌데 마치 지가 잘해서 그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야, 마치 그거 같아. 살인을 하려고 칼 들고 칼을 휘둘러 놓고서는 살인 미수가 되니까 경고성 살인이었어.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그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네, 참. 난센스라는 말도 되게 웃기는데. 그렇죠. 야, 난센스란 말을 참 많이 썼군요. 상당히 많이 썼고 제가 또 하나 기억 남는 게 음. 그 체포조 같은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체포조를 만들 거면 뭐가 필요하냐? 수사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체포 혐의가 있어야 되고 또 주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명단 짰잖아. 명단 짜서 줬다며.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윤석열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방첩사랑 경찰이랑 뭐 검찰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그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구를 만들었으면 이 사람들 왜 체포된 그런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승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구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한동훈이가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계엄이 끝나고 난 예.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윤석열한테 가가 진짜 나 잡으려고 그랬냐. 그렇죠. 따졌잖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어. 딱 그랬거든. 아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네가 움직이니까 계엄령 위반이라고 포고령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잡으려고 했나 보지. 자 한동훈 같은 놈을 잡으려고 하는데 한동훈 여당 대표를 잡으려고 하는데 윤석열한테 재가도 안 받고 움직였잖아. 거기도. 그렇죠. 그랬는데 뭔 소리야? 진짜 아우 씨. 그리고 이제 이런 변명을 해요. 위치, 그러니까 계엄을 하면 주요 인사들 위치 파악을 한대요. 군대에서. 그런 얘기 올라왔는데 본인이 듣기에도 이게 부적절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훈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실제로 잡으러 갔다는 그런 계획은 있었다는 얘기네? 그 역설적으로 하면 그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가 막았다. 근데 본인이 이제 혼낸 거죠. 왜 그런 거 하냐고. 내가 생각해도 그게 아닌데. 그러면 노상원이나 여인영이
지시도 안 받고 지 멋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오버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또 말장난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체포한 게 아니라 이제 주요 인물의 위치를 파악했다. 참 말장난은 오진다. 그렇죠. 이 얘기를 자꾸 하네 자꾸 열이 받는데 예. 이걸 하루 종일 들으신 거예요? 아, 오늘 10시부터 6시 20분까지 원래 6시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네. 윤석열의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끓는다. 아, 그렇죠. 진짜 끌래. 그렇죠. 극한 직업이셨군요 오늘. 예, 아주 극한 직업이었고 특히나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해요. 누구를 체포하라고 말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해임시켜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장원이 거짓말해가지고 그 당시. 홍장원이 거짓말을 해서 해임시켜버렸다. 아, 그렇죠. 그때만 해도 홍장원이 뭐라고 얘기한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이가 얘기했다기보다도 홍장원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봤을 때 옳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알아채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바로 홍장원을 해임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홍장원이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예. 안 움직였을 뿐이지. 오히려 나중에 해임되고 난 다음에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 얘기를 잘못 들으면 전후 사정이 막 헷갈린다니까. 그렇죠. 야, 이게 검사들의 주특기예요. 전후 맥락을 뒤집어 놓고 자신들한테 유리하게끔 사실관계를 헝클어 놓는 건데. 그렇죠. 윤석열 오늘 이 말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검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어떻게 해왔는지, 검사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말 그대로 검사 종특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찔합니다. 그 점 생각해 보면은 이런 놈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을 다뤘다니까 궤변과 억지를 법리라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놈을 판사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제지는커녕 하루 종일 떠들게 내버려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떠들었죠. 아마 구성원 중에서 말 제일 많이 했어요. 오늘 법정에 온 사람들 중에서 말 그렇죠. 제일 많이 했다. 그렇죠.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왜 그 진짜 뭐 마이크 한 번 주면 50분 동안 떠든다고. 그 말이 맞네. 이게 검사 같은 경우에도 모두 진술할 때 기니까 나눠서 하거든요. 그렇지. 첫 번째 뭐 그렇지. 누구 검사, 두 번째 누구 그렇지, 검사한다고 그렇지. 하는데 윤석열은 얘래 지치지도 않고 이 1시간 거의 반 정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야, 쉽지 않았겠다. 쉽지 않아요. 판사도 쉽진 않았겠다. 판사도 진짜 덥네 더워. 예.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죠. 윤석열 얘기만 가지고 우리 하루 종일 떠들 수는 없고 예. 오늘 증인들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증인 2명이 나왔는데 이 증인들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주제에서 잠시 쉬고 다음 주제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40분을 해버렸네. 원래 오늘 시작하기 전에 서로 30분만 30분만 합시다. 예. 했는데. 그러게. 네. 참. 자, 일단 여기서 잠시 끊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